자, 그렇다면 다음 챕터 또 살펴볼게요. GMO 환경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챕터이고요. 환경하고 이제 유전자 편집 이어질 듯하면서도 좀 막연한 느낌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기후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적으로 이제 기후가 달라지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시작이 됐고요. 네.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막화가 또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전공학으로 숲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유전공학으로 사라지는 숲들을 복원하고 구할 수 있다. 네. 네,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뭐 제 전공이 유전 생명 쪽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. 저는 진짜 세상을 바꿀 기술하면 생명공학, 유전공학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렴요. 인공지능이 아니라. 네.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 우리 목숨,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분야가 여기거든요. 네. 실제로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자체가 임상을 통과해서 지금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치료율이 막 90%, 95% 넘는 것들이 다 많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암 쪽도 이런 고형암이나 아니면 혈액암 관련해서 치료율이 90% 넘는 기술 다 이런 유전공학, 생명공학 기술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라진 숲을 복원하는 사례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밤나무 사례가 있는데 한때 이제 북미 대륙을 뒤덮었던 밤나무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요즘 들어선 이제 세계화, 무역화 국제가 되다 보니까 배를 통해서 뭐 물자를 교환하고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교환하다가 아시아에서 온 곰팡이가 퍼져버린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미국 밤나무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상한 병원체가 나를 공격하니까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거의 멸종 위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. 네. 과학자들이 유전공학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.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밤나무 입장에서는 이 곰팡이 독을 분해하는 그런 물질이 없었는데 이 밀이라는 이제 음식 아시죠? 밀. 네. 밀이 이 곰팡이 독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다. 그래가지고 그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설명서 유전자를 찾아내서 밤나무에 넣어봤더니 그 밤나무가 이제 저항성을 가지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병충해 이런 병원균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곰팡이에 강한 새로운 밤나무가 태어났고 뭐 이처럼 이 유전공학은 단순히 농작물 개발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복원 또는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생명체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바나나 되게 맛있게 잘 먹잖아요. 네. 사실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가 캐번디시란 바나나거든요. 그 종이 있어요. 종이 있군요. 네. 이 캐번디시를 지금 먹고 있지만 예전에 이 그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훨씬 맛있고 훨씬 품종이 좋았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가 거의 멸종을 했어요. 지금 특정 지역에서만 뭐 개량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메인으로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그 병충해 바나나 곰팡이 병이 퍼져가지고 한 번에 대량 멸종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들은 그로미셸도 그렇고 캐번디시도 그렇고 동일한 품질의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씨를 없는 바나나로 이제 개량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같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바나나들이 유전자가 같아야 되거든요. 네. 사실상 유전적 다양성이 전혀 없어요.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에 취약한 병충해가 오면은 다전멸인 거죠. 네. 다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그런 곰팡이균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넣어주면은 어쩌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나나를 평생 또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정말 신기한 그런 유전자의 세계네요. 네. 자, 지난번에 저희가 김동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그때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그 질병 옮기는 모기 막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모기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? 얘가 어떻게 들어가서 뭐 어떻게 그거를 없앤다는 건가요? 일단은 모기가 몇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? 모기 왠지 많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네. 3,500종류가 더 많아요. 그 중에서 피를 빨면서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? 뭐 저희 집에 들어오는 붉은 무슨 모기 뭐 그것만 알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도 사실 그런 모기고. 맞아요. 그 뇌염 모기 뭐 이런 얘기에 그럼 맞아. 한 10종류 정도 되지 않나요? 10종류? 정확하게는 한 100에서 200종류 되거든요. 그렇게 많아요? 근데 중요한 거는 3,500종류 중에서 100에서 200종류의 그 질병 옮기는 모기는 사실상 멸종시켜도 생태계 파괴에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에요. 이미 다른 모기들이 많으니까 종류가. 네, 종류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병을 옮기는 피를 빠는 모기만 멸종시키자라고 지금 거기에 스코프를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모기가 1년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거든요.
어. 1등이 모기고 말라리아나 지카, 댕기열 뭐 이런 다양한 병원균을 옮겨서 약 70에서 80만 명이 죽어요. 아이고. 예. 2등이 뭔지 아세요? G 뭘까요? 반전이에요. 반전이요? 네. 생각지 못한 생물입니다. 그래요? 네. 돼지인가? 뭘까요? 저를 쳐다보세요. 인간이요? 맞아요. 이럴 줄 알았어. 네. 인간. 전쟁. 예. 네. 3등이 개고 네. 4등이 제가 알기로 악어로 알고 있는데 예, 걔는 주변에 있다가 뭐 어떤 병을 옮기다든지 문다든지 물어서 뭐 이런. 무는 예. 상황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예. 네. 어쨌든 결국 그 모기를 멸종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. 인간의 이런 그 수명에 있어서 또는 이제 인구를 네. 위해서도.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쓰는 건데 이 핵심은 그냥 쉽게 이런 겁니다. 좀비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? 안 죽어서. 플러스로 그래서 번식되니까. 번식이잖아요. 예. 똑같아요.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모기한테 특정 유전자를 넣어줄 때 그 유전자가 들어가면요, 네. 그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짝짓기 하잖아요. 예.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알은요 무조건 수컷만 나와요. 어허. 암컷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. 어. 그럼 결국 솔로즈 그런 거군요. 전 세계가 다 네. 수컷으로 결국엔 넘쳐나겠죠. 결국에는. 네. 그러면은 그 암컷이 보통 알을 600개 낳거든요. 모기가. 네. 그리고 평생에 가서 한 6번 낳아요. 그러니까 3,600개의 모기가 태어나는 거죠. 근데 결국 계속 그 수컷만 유도하는 유전자가 생기면은 수컷만 점점 많아지고 네. 알을 낳는 암컷이 사라지니까 네. 결국에 멸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,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가장 핵심은 그 유전자를 넣어주잖아요. 특정 수컷에. 네. 그다음에 퍼뜨리잖아요. 그럼 이 녀석이 암컷이랑 결혼해서 짝짓기해서 알을 낳잖아요. 그러면 그 수컷의 유전자가 반쪽에 들어가고 암컷은 그냥 일반 야생 유전자가 반쪽에 들어가겠죠. 네. 그럼 반반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서 얘가 태어나서 또 짝짓기를 하면은 점점 이 유전자가 희석되겠죠. 예.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,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렇게 유전자 편집 유전자, 그러니까 수컷만 만든 유전자가 들어가고 야생 암컷에서 온 유전자, 야생 유전자가 있으면은 이 수컷만 만든 유전자 편집한 유전자가 네. 반대편 야생 유전자도 똑같은 유전자로 바꿔버려요. 지독한 유전자네요. 그러니까 좀비 유전자라고 네.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유전자가 희석되지 않고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간 많나요? 이제 국지적으로 미국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모기 많은 지역에서 실험을 중. 했을 때 네. 효과가 굉장히 커요.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막 7, 80% 정도 모기가 줄었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네. 머지않은 미래 모기도 이런 유전공학 기술 덕분에 정복되지 않을까 네. 과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물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. 물리는 것도 진짜 짜증나요. 물론 짜증이 나죠. 하지만 우리가 물파스가 있잖아요. 그런 그렇죠. 거는. 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도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지금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요.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요? 석유 유출, 광산 폐기물을 이게 유전자로 돼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유전자라기보다는 네. 이제 그런 오염을 잘 정화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넣은 세균, 박테리아를 개발하면 그 친구들이 쫙 퍼지면서 네네. 그런 우리가 미쳐 가면은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염 지역에 세균들이 대신 이제 분해를 해주는 거죠.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요. 막 한국에서 한 커뮤니티에서 되게 난리가 난 게 네. 내가 미럼을 키우는데 네. 미럼이 며칠간 밥을 안 줬더니 내가 키우는 그 스티로폼 박스를 다 파먹었다. 이게 무슨 일이냐.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현상 관측하고 문제인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. 네. 문제인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가설 설정으로 넘어가요. 그게 과학자의 자세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놀란 걸로 그냥 현상 관측으로 끝났지만 미국에서는 네. 달랐던 거죠. 네. 미럼이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잘 먹지? 근데 스티로폼이 사실 플라스틱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 가설 설정한 거죠. 미럼 뱃속에는 뭔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나 보다. 봤더니 물질이 아니라 네. 이 미럼 장내에 사는 세균들이 플라스틱을 잘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거였어요. 야,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난리 났는데 그럼 미럼의 뱃속에 사는 세균을 꺼내가지고 네. 그 녀석을 많이 배양해가지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보자. 저 과학자는 다르네요. 저는 그렇죠. 미럼을 많이 키워서 플라스틱을 먹여야겠다라고 했는데 네. 반대로 생각했군요. 왜냐면 세균이 네. 훨씬 더 잘 자라니까. 네네네. 또는 그 세균이 만드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 유전자만 잘라내서 네. 다른 뭐 효모에 넣어서 대량 생산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하자. 쓰레기 소각장에. 네.
그럼 이제 플라스틱이 쫙 잘 분해가 되겠지. 아. 뭐 이런 것들도 결국 환경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네네. 뭐 비슷한 사례로 뭐 후쿠시마나 아니면 체르노빌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그 오염됐잖아요. 근데 그 세균 중에서 데이어노코커스 레디오두란스라는 그 방사선이 굉장히 강한 균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세균은 방사선이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으니까 걔를 방사선이 많은 지역에 냅두면 걔는 뭐 잘 퍼지거든요. 네. 거기 이제 금나노 입자를 안에 넣어가지고 방사선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나라 과학자가 제가 알기로 이제 만든 특허를 낸 사례도 제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 뭐 뿐만 되게 많아요. 뭐 원유 이미 생긴 원유를 잘 분해해주거나 뭐 네. 중급성을 흡수하거나 뭐 방사선 물질을 흡수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하면은 이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. 네. 결국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뭐 토양이나 바다 오염된 곳을 정화시킬 수 있거나 새로운 자원을 또 얻을 수 있거나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게 상용화됐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특허가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. 네. 근데 국가에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만을 위해서 이걸 네. 쓸 거야라고 네. 하는 순간 어떤 기후가 딱 바뀌었어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키울 수가 있어. 네. 그럼 이거 약간 무기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? 또 그게 또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특허를 가지고 우리만의 무기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네.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잘못 나가면은 이런 생물학 무기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겠죠. 그래서 뭐 네. 사실 인종별로 유전자가 약간씩 달라요. 그러면은 특정 인종만 감염시킬 수 있는 세균을 개발한다거나 네. 그러면 되게 또 안 좋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이유가 인공지능도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네네.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 규제는 풀어주되 그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제어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네. 결국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에게 선물해줬을 때 그 불이란 도구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겨울에 따뜻한 난로로 쓰고 누구는 집을 다 태워 먹잖아요. 네. 결국 이 도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네.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신부가가치의 이런 분야가 될 수 있고 네. 바꿔 말하면 또 잘못 쓰면 우리가 또 뭐 이런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. 도구는 우리가 적극 활용하되 그거를 우리가 잘 쓰자. 결국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생물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보안 체계를 잘 강화하면서 또 규제는 좀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공이기도 하시고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엑소님과 함께 생명공학의 최전선이라는 도서 관련돼서 특히나 그 중에서 그린바이오 파트를 살펴봤습니다. 뭐 책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오늘 흥미로웠던 한 시간 같습니다. 엑소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뭐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GMO TV에서 불러주시면은 재밌는 유전공학, 생명공학 이야기 쉽고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엑소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